이번 강의는 ITQ 한글 2020 버전에서 파트 01의 챕터 03에 있는 표 만들기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파트 1의 챕터 01에 있는 표 만들기부터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이전 강의에서 저장했던 파일 그대로 불러와 주세요. 커서 위치는 1페이지의 2번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아래는 빈줄이 있어도 되고 빈줄 없어도 됩니다. 저는 아래 빈줄 하나 놓은 상태로 2번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놓고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기를 보면은 조건과 출력 형태가 되어 있죠. 출력 형태의 내용은 모두 여러분이 입력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먼저 표를 만들어야 되겠죠. 교재에서 핵심 기능을 보면은 도구상자와 바로가기 키 그리고 메뉴가 나와 있습니다. 표는 단축키를 이용을 해도 되고 메뉴를 사용을 해도 됩니다. 메뉴 사용하는 거로 보여주도록 할게요. 먼저 입력 메뉴로 가주세요. 입력에 바로 아래쪽에 보면은 표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 표 그림이 있고 아래 표라는 게 있는데 각각 다르게 선택되는 거 보이죠? 아래 표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해서 보면은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몇 줄 몇 칸으로 선택하는 게 나타나고요. 저희는 위에 있는 표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만들도록 할게요. 표 만들기에선 줄칸, 크기 지정, 기타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문제 2번의 표 만들기와 문서 작성 능력 평가의 표 만들기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방법대로만 설정해주면 됩니다. 먼저 줄 개수와 칸 개수를 확인해야 되겠죠. 출력 형태에 있는 줄과 칸 수를 세어보세요. 그러면 줄 수는 5가 되겠고요. 그리고 칸 수는 6이 되겠죠. 5에서 입력하고 탭키 눌러서 바로 칸 개수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크기 지정이 있는데 너비와 높이, 목록을 열어서 보면은 단의 맞춤과 문단의 맞춤, 임의값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요. 너비는 단의 맞춤, 높이는 자동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다른 설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래에 기타 설정이 있는데 글자처럼 취급과 마우스 끌기로 만들기 있습니다. 마우스 끌기로 만들기를 체크를 하면은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는 이거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기타에서는 글자처럼 취급만 체크한 상태로 만든다는 것 기억을 해두세요. 이제 만들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표가 2번 아래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글자처럼 취급으로 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표 하나가 하나의 글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표 오른쪽에 문단 보호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핵심 기능의 내용 바로가기 키를 잠깐 봐주세요. 셀 합치기는 알파벳 M자 누르면 되고요. 대소문자는 상관없습니다. M자로 셀 합치기를 할 수 있고요. 셀 나누기는 S로 셀 나누기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선 모양 지정은 알파벳 L키로 할 수 있고요. 캡션 달기는 컨트롤 NC, 블록 합계, 블록 평균, 블록 곱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블록 설정은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셀 합치기, 셀 나누기 여기에서 셀 합치기는 3페이지의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2에서는 따로 수정하지 않고요. 선 모양에 대한 거는 먼저 내용에 대한 것 설정하고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 조건에 대한 1번 조건, 먼저 도둠과 10포인트로 지정하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표 안에 셀을 모두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위에 서식에서 글꼴 지정하는데 글꼴 목록을 한번 열어보세요. 글꼴을 지정할 때 한컴 글꼴로 설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한글 2020에서 설정한 글꼴만 기본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목록을 모든 글꼴로 선택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글꼴 지정을 해주는데요. 한글에서 자주 사용한 글꼴은 최상단에 나타나죠. 글꼴이 없을 수 있죠. 그러니까 처음 입력할 때는 목록에서 드래그해서 찾으면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도둠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아까 봤던 것처럼 글꼴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도둠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주면 되죠. 글자의 크기는 10포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수정하지 않습니다. 정렬에 대해서는 문자와 숫자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지정되어 있죠. 문자는 가운데 정렬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먼저 문자로 가운데 정렬 지정을 해 놓도록 할게요. 이제 ESC 키 누르고 내용들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할 때 평균 아래 데이터는 입력되어 있지 않으니까 따로 입력하지 않고요. 매출액의 데이터 보면은 콤마가 있는데 입력할 때 콤마 입력하는 게 편하다면 직접 입력을 해줘도 됩니다. 저는 입력할 때 숫자만 입력했고요.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천 단위 구분 쉼표를 자리점 넣기를 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콤마 자동으로 입력되어 나타납니다. 입력할 때 여러분이 편한 대로 직접 입력할 건지 저처럼 지정을 할 건지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정렬이 아까 문자에 대해서 정렬해서 모두 다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죠. 숫자로만 입력한 내용들 있죠. 다시 한번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 주세요. 여기는 오른쪽 정렬 지정해야 되는데 문제를 보면은 평균의 값도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블록 설정도 평균 데이터 입력하는 셀 같이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셀은 X자 모양으로 선 지정하는데 그냥 같이 선택하도록 할게요. 한 번에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면 됩니다. 오른쪽 정렬 위에서 지정을 해주세요. 교재의 설명 순서에 따라서 내용을 입력하고 문자에 대한 것 정렬, 숫자에 대한 것 정렬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시험의 채점은 최종 완성된 것으로 채점하기 때문에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험장에서도 문제 1번부터 작성을 해도 되고요. 자신이 가장 쉽게 작성할 수 있는 내용부터 작성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셀 테두리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바깥쪽에 테두리 지정하도록 할게요. 전체 셀 다시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단축키 알파벳 L키는 선이 영어로 LINE, 라인이 되겠죠. 그래서 첫 글자 L키를 지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L키를 누르게 되면 셀 테두리 배경 대화상자에서 테두리 탭 선택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선 모양 바로 적용이라는 게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ITQ 시험에서는 한글 버전 상관없이 선 모양 바로 적용의 체크는 해제되어 있는 상태로 작업을 합니다. 이제 출력 형태 나와 있는 것처럼 바깥쪽 테두리 선 지정할 건데요. 테두리 종류를 이중실선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아무것도 변화가 없죠. 바깥쪽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중실선 선택되어 나타나죠.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다시 표의 첫 번째 줄만 블록 설정하고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테두리의 종류를 다시 이중실선 선택해서 아래쪽 테두리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표의 첫 번째 줄만 전체 블록 설정해주고 다시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이번에도 종류는 이중실선, 오른쪽 테두리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한 번에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각각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이제 표의 마지막 셀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대각선 탭이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대각선의 종류를 클릭해서 X자로 미리 보기에 나타나게 하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선 모양에 대해서는 모두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셀 배경색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교재에서 기출문제 따라하기부터 뒤에 모의고사 그리고 실제 기출문제 보면은 모두 다 문제지가 흑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흑백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색깔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번 표에서도 색깔은 노란색이 아닌 회색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그 회색 부분 블록 설정해주면 됩니다. 종목에서부터 순이익의 데이터, 일렉트로까지 이렇게 블록 설정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알파벳 C키 눌러주세요. 단축키 C키는 영어 단어인 컬러에서 맨 앞 글자를 따온 겁니다. 셀 테두리 배경 대화상자 동일한데 이번엔 배경이 선택되어 있죠. 색을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면색 목록 열어주세요. 문제지의 첫 번째 장에 빨강, 파랑, 노랑에 대한 색상 지정이 있었죠. 여러분은 처음 문서를 열었을 때 테마 색상표가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노랑이 있지만 노랑의 RGB 값이 보면은 숫자 255, 255, 0이 아닌 다른 숫자로 되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다른 색상 지정으로 감점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색상이 나온다면 바로 RGB 값 255, 255, 0 이걸로 선택을 하면 되지만 이게 아니라면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테마 색상표를 오피스로 변경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색상을 선택하면 되는데 한글 2020에서 테마 색상표 변경을 한 다음에 바로 색상 이름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열어서 노랑에 가져가면 색상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시험장에서 테마 색상표가 기본 또는 다른 거로 선택되어 있다면 바로 테마 색상표를 오피스로 변경해서 노랑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설정 눌러주면 블록 설정된 곳에 색상 노랑 지정됩니다. ESC키를 눌러서 블록 설정을 해제하고 보면은 노랑 색깔 제대로 보이고 있죠. 다음으로 블록 계산식을 지정할 건데요. 블록 계산식은 평균 또는 합계로 출제가 됩니다. 매출액에 대한 평균을 구하려면 이 세 개 데이터를 블록 설정한 다음에 평균이 나타날 셀에 데이터가 나타나게 이렇게 블록 설정해주면 되고요. 영업이익도 동일하게 세 개의 데이터 그리고 평균이 나타날 셀까지 이렇게 블록 설정. 순이익도 동일하고요. 주가 수익 비율도 동일하죠. 그런데 매출액부터 주가 수익 비율까지 동일하게 평균을 지정하죠.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4개 데이터 셀을 같이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블록 계산식에 가면 블록 합계, 평균, 블록 곱이 있죠. 이번엔 평균 구하니까 블록 평균을 눌러주세요. 평균을 구하는 경우에 조건의 4번을 보면은 평균 괄호에서 소수 몇 자리 이렇게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는 소수 두 자리가 나타나고요. 문제 조건에서도 소수 두 자리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수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소수 한 자리로 되어 있다면 수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각각 테두리 지정한 것처럼 한 번에 평균 데이터 4개를 같이 수정할 수는 없고요. ESC키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매출액의 평균 나와 있는 셀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괄호가 살짝 나타나고요. 이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계산식 고치기 들어가세요. 그러면 계산식 대화상자에서 아래쪽에 형식이라는 게 있죠. 소수점 두 자리 되어 있는 걸 한 자리로 변경해서 설정 눌러주면 됩니다. 동일하게 영업이익, 순이익, 주가, 수익 비율도 각각 한 자리로 그렇게 변경을 해주면 되고요. 이번 문제에서는 소수 두 자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식 고치기로 들어가 수정하진 않습니다. 이제 조건의 1번에 보면은 표 캡션이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출력 형태에서도 표의 위에 캡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캡션을 지정하기 위해서 평균 아닌 다른 셀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해 놓으세요. 위에 메뉴를 보면은 표 디자인, 표 레이아웃이 있죠. 그러면 표 디자인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글 2020에서는 표 레이아웃을 먼저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가면 캡션이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위에 가1 써 있고 아래쪽에 캡션, 각각 다른 메뉴로 선택이 되죠. 위에 걸 누르면 바로 캡션이 표의 아래쪽에 나타나요. 표 아래쪽에 출제가 된다면 바로 빠르게 선택할 수 있죠. 그런데 이번 문제에서는 표의 위쪽에 캡션을 지정해야 되죠. 그래서 아래에 캡션 글자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위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표의 위에 표 1 이렇게 나타나는데 내용을 블록 설정하고 바로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여기도 입력할 때 괄호 뒤에 불필요한 띄어쓰기 하면 한 글자 추가 입력으로 감점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출력 형태에 있는 내용만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주의할 점은 띄어쓰기는 무조건 한 칸이라고 했죠. 단위, 억, 이 사이에 있는 이 문자는 콜론이라고 하는데요. 콜론 앞과 뒤에 한 칸씩 떨어져 출제되는 경우가 있고요. 콜론 앞에 띄어쓰기 없이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지에 콜론이 출제된다면 또는 세미콜론이라고 비슷한 글자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이 글자가 출제된다면 띄어쓰기 어떻게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조건의 1번에서 5번까지 모두 작성을 했죠. 커서가 현재 캡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표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빈줄이 없다면 표의 마지막 셀에 이렇게 커서를 놓아주세요. 그리고 키보드에서 오른쪽 화살표키 한번 누르면 표 바깥에 오른쪽으로 커서가 이동하죠. 여기에서 엔터키 눌러주면 됩니다. 표 아래 빈줄은 한 줄이나 두 줄 정도가 있으면 됩니다. 문제 2번에서 표의 너비 조절은 특별히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각 셀의 내용이 셀 너비보다 길어서 두 줄로 나타난다면 그때만 마우스로 세로 테두리를 잡고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표의 전체 셀 블록 설정 한번 할게요. 표 아래쪽에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죠. 차트까지 만들어도 공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아래 화살표키 한번 눌러서 이렇게 살짝 키워 놓도록 할게요. 표의 높이에 대한 지시는 따로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감점되지 않지만 저처럼 한번 해주는 게 보기에는 좋습니다. 이제 챕터 4의 차트 만들기까지 같이 하도록 할게요. 이번 문제는 표와 차트 이게 하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차트 조건은 5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출력 형태로 차트가 보이고 있죠. 출력 형태 내용은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는데 차트를 만들기 위한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차트 조건의 1번 보면은 표 내용에서 종목별 매출액, 그러면 매출액에 해당하는 데이터겠죠. 그리고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까지. 그래서 1번에 지정된 내용을 보면은 노란색으로 지정된 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출력 형태를 보면은 테크닉스, 셀프 드라이빙, 일렉트로까지 선택되어 있죠. 그래서 표의 데이터에서 잘 보면은 노란색으로 색깔 지정한 이 셀을 설정해서 차트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세요.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세요. 제일 아래쪽에 차트라고 나오죠. 그러면 차트의 종류, 가로막대형, 세로막대형 이렇게 되어 있죠. 목록이 만약에 열려있지 않다면 이렇게 열어주면 되고요. 가로막대형에서 묶은 가로막대형 선택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차트 데이터 편집 이렇게 나오는데 방금 전에 블록 설정했던 데이터가 그대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한글 자체에 특별한 오류가 아니라면 이거 자체는 수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창에 X 표시 눌러서 닫도록 할게요. 다시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에 메뉴 차트 디자인의 오른쪽에 차트 데이터 편집을 누르면 다시 열어서 수정할 수 있고요. 만약에 수정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더블 클릭해 들어가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만들면 차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차트 안에서 해주세요. 그리고 아래쪽에 개체 속성 메뉴 클릭을 해주세요. 차트를 표 아래쪽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개체 속성의 기본 탭에서 글자처럼 취급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다른 건 따로 설정할 필요 없습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차트의 가로 크기는 오른쪽에 테두리 잡고 움직여서 표 크기와 비슷하게만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키워 놓으면 됩니다. 표와 차트가 바로 아래에 이렇게 붙어 있죠. 표 오른쪽에 있던 문단부호가 사라졌어요. 이런 경우에는 차트를 잘라내게 해주세요.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오려두기 아니면 컨트롤 X키로 오려두기를 해두면 되고요. 표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놔주세요. 아니면 그 아래 한 줄 떨어져 있는 상태에 빈 줄에 놓아줘도 됩니다. 또는 오른쪽 버튼에서 붙이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표와 아래 이렇게 빈 줄 떨어져 있고요. 표의 오른쪽에도 다시 문단부호가 나타나 있습니다. 교재에서 내용을 보면 차트의 명칭에 대한 설명이 있죠. 제일 위에는 그냥 차트 제목이고요. 왼쪽은 값축, 오른쪽은 항목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쉽게 저는 세로축, 가로축 이렇게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은 범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트의 전체 영역은 차트 영역이라고 하고요. 그래프가 나타나 있는 이 영역은 그림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재 내용을 보면은 섹션 1의 차트 만들기에서 설명하는 순서가 제가 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되어 있죠. 네, 그 방법도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먼저 차트 만들어진 건 딜리트 키로 지워놓고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표 안에 데이터를 블록 설정하는 건 동일합니다. 위에 메뉴가 표 디자인이 선택되어 있죠. 여기에 차트 만들기가 있어요. 입력에서 차트가 있고 표 디자인에도 차트 만들기가 있어요. 교재에서는 차트 만들기로 만들었죠. 클릭을 해볼게요. 만들어진 차트 데이터는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차트의 종류를 선택할 수가 없죠. 차트 데이터 편집은 동일하니까 여기도 창에 X 눌러서 닫도록 할게요. 지시되어 있는 차트의 종류는 묶은 가로막대형이기 때문에 표에서 차트 만들기로 해서 만들었을 경우에는 차트 모양을 변경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차트 영역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트 디자인의 제일 왼쪽에 차트 종류 변경 있죠. 열어주세요. 그리고 묶은 가로막대형을 가로막대형에서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동일하게 변경이 되어서 아까 제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차트 만든 것과 동일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떤 걸로 차트를 만들지는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여러분이 기억하기 쉬운 방법으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저는 앞으로의 차트 만들기 과정은 바로가기 키로 차트 종류를 선택해서 만드는 게 빠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트에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요. 표의 데이터 그리고 차트의 데이터를 보면은 종목의 첫 번째는 테크닉스고 마지막이 일렉트로죠. 그런데 만들어진 차트는 일렉트로, 테크닉스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차트 데이터 편집 이걸 눌러서 표의 내용을 보면은 테크닉스, 셀프 드라이빙, 일렉트로 이렇게 맞게 되어 있는데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자, 이 경우에는 그러면 수정이 필요하죠. 교재 내용대로 따라서 하면 됩니다. 먼저 차트에서 세로축 글자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선택되어 나타나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축 속성 들어가세요. 그러면 화면의 오른쪽에 개체 속성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요. 먼저 축 속성이라고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서 축 종류를 텍스트 축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축 위치는 눈금 사이 그대로 놓아두고요. 그리고 축 교차에 대해서는 자동되어 있는 걸 먼저 최대 항목으로 변경하세요. 그러면 가로축의 숫자가 위로 나타나는데 출력 형태와 다르게 되어 있죠. 하지만 일렉트로, 테크닉스 이 순서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항목을 거꾸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가로축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왔고요. 왼쪽의 세로축도 테크닉스에서 일렉트로 순서로 표와 동일한 순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축의 오른쪽의 선을 보면은 아주 작은 가로선이 이렇게 나타나죠. 눈금선인데요. 눈금에서 주눈금, 보조눈금 있어요. 보조눈금은 없음이라 따로 나타나지 않는데 주눈금이 바깥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눈금을 없음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이제 아래 가로축을 선택을 해주세요. 숫자 이렇게 클릭해서 사각형 선택되어 나타나면 되고요. 선택이 잘 안된다면 오른쪽에 개체 속성에서 이 목록을 열어서 값축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갑축이 가로축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출력과 비교해서 본다면 최소값은 0이고요. 그리고 500 단위로 변경되는 건 동일하죠. 하지만 최대값이 출력에서는 3000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만들어진 차트에서는 2500으로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최대값 수정을 해야 되는데 개체 속성의 갑축의 축 속성에 보면은 경계, 단위, 축교차, 그리고 나머지 수정할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최소값은 0이니까 수정하지 않고요. 단위, 주단위 500씩 변경되고 있으니까 역시 수정하지 않습니다. 최대값만 체크를 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해 놓으세요. 그리고 숫자 3000을 입력하고 엔터키 한번 누르면 차트에 바로 적용되어 나타납니다. 만약에 최대값 변경했을 때 단위가 바뀌어 나타난다면 단위도 체크해서 이 값을 수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 숫자들 보면은 1000 단위 구분기호로 콤마가 안 보이고 있죠. 그래서 개체 속성의 제일 아래에 표시 형식이라고 있어요. 목록을 클릭해서 열어주세요. 범주가 일반으로 되어 있어서 숫자 형태가 아니죠. 그래서 범주를 일반이 아닌 숫자로 변경해 주세요. 그리고 1000 단위 구분기호 사용을 체크를 해주면 이렇게 1000 단위 구분기호가 나타납니다. 만약에 출제된 문제에서 최소값이 0이 아닌 하이픈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범주를 숫자가 아닌 회계 서식으로 변경해서 기호를 없음까지 변경해주면 이렇게 최소값을 0이 아닌 하이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회계로 따로 변경할 필요 없죠. 숫자 상태에서 1000 단위 구분기호 사용만 체크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세로 눈금선이 그림 영역 안에 이렇게 나타나 있죠. 제일 왼쪽에 있는 선은 상관이 없지만 오른쪽에 있는 6개 선은 모두 삭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각각 클릭해서 선택을 한다면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눈금선 아무거나 하나만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딜리트 키로 지워주면 이렇게 삭제가 되고요. 아니면 선택이 어렵다면 위에 메뉴에 차트 디자인에서 차트 구성 추가가 있습니다. 클릭한 다음에 눈금선에 보면은 기본 주세로가 선택되어 있다고 나타나죠. 체크 해제를 하면은 눈금선 딜리트 키로 지운 것과 동일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차트에 대한 조건 1번에서 5번까지 내용 중에 1번과 2번까지 작성을 했죠. 3번은 제목에 해당하는 글꼴과 테두리, 그림자 지정하는 게 나와 있고요. 4번은 제목 이외에 다른 항목에 대해서 글꼴 설정 다르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번에 해당하는 것 지정하도록 할게요. 만약에 만들어진 차트에서 차트 제목이 보이지 않는다면 차트 디자인에 차트 구성 추가로 가서 차트 제목의 위쪽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없음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차트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제목 편집 메뉴를 클릭을 해주세요. 글자 내용에 차트의 제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인데요. 언어별 설정에 한글 글꼴, 영어 글꼴 각각 다르게 지정되어 있죠. 저희는 한글만 지정했기 때문에 한글만 해도 상관없는데 그냥 한글 영어 글꼴 동일하게 같이 설정해 놓도록 할게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정할 때 분명히 한글 글꼴 지정했는데 설정 누르고 빠져나갔을 때 글꼴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방법대로만 그대로 해주세요. 한글 글꼴에 되어 있는 함초롬 도둠 블록 설정한 다음에 지정되어 있는 글꼴 이름 굴림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위에 서식 도구에서 글꼴 선택한 것처럼 동일하게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이전에 배운 것처럼 굴림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글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굴림이라는 것을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그냥 굴림까지만 입력하고 다른 설정해버리면 이 글꼴이 굴림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반드시 굴림이라고 입력하고 굴림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영어 글꼴도 동일하게 굴림에서 굴림 선택을 해주도록 할게요. 속성에 대해서 지정되어 있는데요. 제목은 진하게 속성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 12포인트로 크기를 작게 조정을 하도록 할게요. 글자색은 검정이니까 따로 수정하지 않습니다. 설정을 눌러주면 차트 제목이 이렇게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다음 조건으로 넘어가면 안 되고요. 차트의 제목에 대해서는 채우기 색상과 그림자 설정이 있습니다. 출제된 문제에서도 테두리가 있는 게 보이고 있을 텐데요. 한글 2016 버전으로 공부한 경우에는 한 번에 설정할 수 있었죠. 여기에선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차트의 오른쪽 버튼 다시 한번 한 다음에 차트 제목 속성 들어가세요. 또는 오른쪽에 개체 속성 대화 상자가 열려 있다면 차트 제목 선택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차트 제목 속성을 하면 바로 이 화면이 오른쪽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위에 선택하는 5개 종류 중에 그리기 속성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채우기와 선 설정할 수 있죠. 채우기 색상은 밝은색,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선의 종류는 검은색으로 지정하면 되니까 어두운 색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위에 가서 그리기 속성의 오른쪽에 있는 효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림자 설정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림자의 아래쪽에 가서 마우스 올리면 이름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대각선 오른쪽 아래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오른쪽에 개체 속성 대화 상자는 X 눌러서 닫아도 되지만 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닫지 않고 그대로 하도록 할게요. 이번엔 아래쪽에 가로축, 갑축에 해당하는 축 제목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보이지 않고 있죠. 보이지 않는다면 차트의 차트 디자인에서 차트 구성 추가로 추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축 제목으로 가서 기본 가로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아래 이렇게 축 제목이 나타납니다. 그럼 만들어진 축 제목을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제목 편집 들어가세요. 글자 내용에 축 제목의 내용, 단위 억원 이 내용을 입력을 해주고 언어별 설정에서 아까하고 동일하게 한글 글꼴에 먼저 굴림이라고 입력해서 마우스로 굴림 클릭을 해주고요. 영어 글꼴에도 굴림이라고 입력해서 굴림 클릭을 해주세요. 글꼴 이름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선택하지 않으면 글꼴 설정이 변경되지 않으니까 반드시 마우스 클릭으로 설정을 해주세요. 속성은 보통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클릭해 선택하지 않습니다. 아래쪽에 크기 10포인트로 되어 있으니까 역시 따로 수정하지 않습니다. 설정 버튼 눌러주세요. 다른 부분도 모두 글꼴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왼쪽에 세로축, 글자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 다음에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세요. 글자 내용은 따로 입력하지 않고요. 한글 글꼴 되어 있는 걸 동일하게 굴림으로 변경해서 마우스 클릭 선택, 영어 글꼴도 굴림으로 변경해서 마우스 클릭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설정 눌러주세요. 가로축의 숫자도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서 한글 글꼴에서 굴림으로 변경, 마우스 클릭해서 굴림 선택, 영어 글꼴도 굴림으로 변경해서 마우스 클릭해서 굴림 선택,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범례도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메뉴 들어가서 한글 글꼴에 굴림이라고 입력해서 마우스 클릭 선택을 해주고 영어 글꼴 이름도 굴림이라고 입력해서 굴림 글꼴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고요. 여기에는 출력 형태를 보면은 범례는 테두리가 지정되어 있어요. 조건으로 따로 지정이 없지만 출력 형태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테두리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범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제일 아래 범례 속성 들어가세요. 오른쪽에 그리기 속성으로 클릭해서 이동을 해주세요. 채우기는 따로 지시 없으니까 수정하지 않겠습니다. 선을 어두운 색으로 선택해서 검정색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세요. 출력 형태를 보고 범례 위치나 크기 조정이 필요하다면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조절할 수 있는데요. 마우스로 오른쪽에 붙어 있어도 이렇게 이동시키면 이동시킬 수가 있고요. 크기 조절도 할 수 있는데요. 모서리 부분에 각각 조절점이 있습니다. 마우스로 클릭해서 움직이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위로만 움직이면 가로 너비가 작게 변경되죠. 그래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크기 조절을 해서 맞춰 놓으세요. 그러면 출력과 동일한 모양이 되었고요. 한글 2016까지 연습을 한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한글 2020 버전이 차트에서 기능이 많이 달라져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글 2020 차트에서는 차트 마법사도 제공되지 않죠. 그러니까 교재에서 설명한 것 그게 조금 어렵다면 제가 설명한 이 동영상 강의 보고 자신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만 기억을 해서 그 방법을 반복해서 연습을 해주세요. 이번 내용에도 유형을 확인하는 기출문제가 있죠. 정답 파일 같이 열어서 보면서 확인을 하고요. 표 조건과 출력 형태, 차트 조건과 출력 형태, 특별히 달라진 부분이 없으니까 방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들 보고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유형을 확인하는 기출문제는 동영상 강의가 따로 제공되지 않지만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교재에서 챕터 1에서부터 작성을 했다면 문제 1번과 2번까지만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파일을 저장을 해두고요. 문제 3번부터는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